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투표 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 전해드립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격전지 후보들의 공약과 정견을 알아보는 순서. 오늘은 대구로 편입된 군의군을 품은 새 선거구 동구 군의군을로 가봅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개관한 포항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파행 운영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만 2년째 하다 보니 개관이 1년이나 미뤄졌습니다. 내년 경주 보문관광단지 지정 50년을 맞아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대규모 시설 보수와 관광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다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식목일이자 한식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펼쳐집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경북 서부 내륙에는 0.1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거리마다 노란 개나리부터 철쭉, 벚꽃까지 꽃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비가 내리긴 했지만 아직 봄꽃들이 가득한데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져 나들이 가시기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 예상됩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점차 더 올라 20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 이어지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커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 체온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20도를 넘나들며 일교차가 매우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지지층 끌어내기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안 조치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 투표 방법과 유의해야 할 점, 또 이전 사전투표와는 달라지는 점 등을 변희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대구 150곳, 경북 323곳 등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고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투표소에 들어선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있다면 투표용지 1장을 더 받습니다. 또한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그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니까요. 원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란에 정확하게 기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장은 한 명의 후보자 또는 하나의 정당에게, 그러니까 용지 중 한 칸에만 찍어야 유효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51.7cm, 38개 정당이 후보를 등록해 역대 가장 길어진 만큼 정당 사이 여백이 작기 때문에 도장이 2칸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 안에 넣은 뒤 봉함에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인증사진은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합니다. 만약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함을 비추는 CCTV를 24시간 운영해 누구나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 경기 등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적발됨에 따라 시설물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재외 선거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사전투표율도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희주입니다. 네, 총선 앞두고 격전지 후보들의 공약과 정견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로 편입된 군의를 품은 새 선거구 동구 군의군을입니다. 현역 여당과 보수 우파, 그리고 진보 야권 단일화 후보가 3파전을 벌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동구 군의군을 지역구에선 3명의 후보가 금배지를 두고 맞붙습니다. 지난 총선 때 60% 넘는 득표율로 당선된 국민의힘 강대식 후보는 재선을 노립니다.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경험을 앞세워 자신이야말로 일할 줄 아는 후보라며 신공항 조기 개항과 후적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군의의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과 밀리터리 타운 조성을 공약했습니다. 서울보다 더 살고 싶은 동구,
또 애기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군위를 저 강대식과 함께 100년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의 정은실 후보는 사람이 몰리는 대구로 만들겠다 자신했습니다. 대구공항 후적지와 금호강 일대에 테마파크와 생태문화파크를 만들고 청년을 위한 쇼핑 복합단지 건립, 팔공산 국립공원 휴양림 조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복합문화단지, 복합관광단지, 복합휴양단지, 복합쇼핑단지를 동구와 군위의 원스톱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가면 반드시 대구를 가야 된다.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진보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동구 의원 출신 진보당 황순규 후보는 무능한 현 정권을 심판하고 파탄난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며 선수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대구공항 후적지를 노동교육과 문화 메카로 만들고 제2대구의료원 유치 등 공공의료 구축, 은행 횡재세 도입 등이 대표 공약입니다. 이번에는 제발 좀 바꾸자라는 마음, 그 절박한 마음을 야권 단일 후보로 모아냈습니다. 그래서 민주와 진보가 힘을 모았으니 우리 동구 군위을 주민들께서 조금의 힘만 보태주시면 이번 봄에는 민생의 봄 선수 교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수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왔던 동구 군위군 을 17만 4천여 명 유권자의 표심이 이번엔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개관한 포항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파행 운영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만 2년째 하다 보니 개관이 1년이나 미뤄졌고 주요 시설인 볼링장은 수시로 고장이 나서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가 190억 원을 들여 지난해 개관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경북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건물 내 누수와 배수로 미비 등 2년째 이어진 하자 보수 탓에 준공을 하고도 개관이 1년이나 지연됐습니다. 주요 시설인 볼링장은 개장 4개월 만인 지난 1월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기계 결함으로 볼이 자동으로 이동하지 못하거나 핀 세팅 불량 등 시스템 오류 탓에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는 체육센터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빨리 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동안 고장과 수리를 여러 차례 되풀이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설비 결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서도 5년 전 같은 제조사의 시설을 설치했다가 잦은 고장과 부품조차 구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과거 유사 부실 사례를 검증 없이 설계에 반영을 했고 부실한 공사 감리로 예견된 중대 하자가 드러난 것입니다. 외부의 조사 기관을 통해서 책임 범위와 법적 조치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는 시공사의 완전한 하자 보수를 요구한 상태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자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2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도 하자 투성이 시설로 전락한 포항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공익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내년이면 대한민국 1호 관광단지인 경주 보문단지가 지정되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창립한 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공사는 지난 50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북관광 역사 50년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대규모 관광 역사관을 새로 짓고 낙동강 관광단지 조성과 포항 해양개발계획도 추진합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197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관광단지에 지정된 경주 보문관광단지입니다. 보문단지 관리를 위해 같은 해 경주관광개발공사가 설립했고 지난 50년간 국내 관광 역사를 선도해 왔습니다. 내년에 50주년을 앞두고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새로운 경북관광 역사 50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계획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서비스 산업에 기여를 했던 그런 역사를 잘 되새기고 재조명하고
새로운 관광 출애에 맞는 경북 문화 관광의 어떤 그런 비전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다양한 50주년 반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주년을 앞두고 공사는 보문단지 대보수와 다양한 관광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 서비스 산업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 등 관련 시설들을 오는 2029년까지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역사관을 하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웰컴 센터, 방문자 센터를 경주시와 함께 국책 사업으로 설립해 신설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건물에 대해선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보문단지 역사 50년 찾기 사진 공모전을 다음 달까지 진행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주변에 대규모 낙동강 수변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포항 영일만 대교를 중심으로 해양 관광 개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창립 50주년 1년을 앞두고 경북 관광 발전을 기원하는 기념 식수 행사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노인층은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농촌이면 고령층이 더 많고 의료시설마저 적어서 문제인데요. 노인층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광주 MBC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경로당이 노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 함께 박수를 치고 움직이며 웃음소리를 내봅니다. 나주시가 10년 넘게 이어온 웃음 치료입니다. 또 다른 수업입니다. 작은 보랏빛 꽃이 가득 핀 식물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모두 함께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아봅니다. 또 직접 흙을 집어 화분에 넣고 식물을 옮겨 심습니다. 흙을 만지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올해 새로 생긴 원예 수업인데 75살 이상 대상의 10명 정원이라 대기자만 수십 명입니다. 여기 올라고 새벽부터 씻고 닦고 얼굴에다 묻히고 와. 모두 노인층의 우울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연령별 우울감 경험률을 보면 70살 이상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 1년간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우울감을 느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사회적 교류,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좀 단절되거나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이제 높아지는데 고령층이 사회와 단절돼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이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겁니다. 지난해 나주시 자체 조사에서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이후 우울 고위험군이 절반 이상 감소한 바 있습니다. 오늘 같은 행복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특히 농촌의 경우 의료시설 접근성마저 떨어지는 현실. 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책 확대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봄을 맞아 싱가포르에서 온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제주에서 특별한 여행에 나섰는데요. 기존의 단체 패키지 여행과는 달리 나만의 취향을 찾아 소규모로 여행하는 특수 목적 관광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 MBC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 기운 가득한 푸른 제주 바다를 따라 자전거 행렬이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는 이들은 싱가포르 관광객들. 자전거 동호회 회원 42명이 특별한 자전거 여행을 즐기기 위해 제주를 찾은 것입니다. 5박 6일 동안 제주의 바닷가를 따라 243km를 달리며 시시각각 변하는 색다른 매력에 빠져듭니다. I saw the barrels where the hainos were. I knew they were down below because the barrels were there. Seeing the canolas and. 이번 여행 상품은 제주관광공사가 싱가포르의 한 자전거 동호회와 협의해 지난해 개발했습니다. 작년 봄, 가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올 가을 상품은 이미 완판됐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Safe and good cycling infrastructure. It is a very good exposure for the first timers going overseas for cycling holidays. So I can see a big potential. 이처럼 특별한 주제를 갖고 소규모로 여행하는 특수 목적 관광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자전거 여행에 이어 낚시, 올레길 걷기 같은 제주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10명에서 30명 사이의 소규모지만 체류 일정이 길고 씀씀이도 커 기존 패키지 여행 상품보다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제주에 최하 6박 7일 일정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제주 전역을 사이클링 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도내 곳곳에서 직접 소비를 하고 계십니다. 겉핥기식으로 둘러보는 단체 관광에서 벗어나 제주의 특별한 멋과 맛을 체험하는 특수 목적 관광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이 체불 신고가 잦은 사업장에서 현장 감독을 벌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임금 체불로 3번 이상 신고가 있었고 노동법 위반이 확인돼 관리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139곳이 대상입니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상습 고의적인 체불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고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오인해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했던 점, 피해자 유족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서문 칠성 야시장이 겨울철 휴장을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운영됩니다. 서문 야시장은 12월 말까지 매주 금, 토, 일 3일간 열리지만 칠성 야시장은 10월 말까지 화요일과 수요일을 제외한 주 5일 운영됩니다. 휴장 동안 여러 심사를 거쳐 특색 있고 독창적인 메뉴를 선보이는 41명의 신규 판매자가 선발됐습니다. 서문 칠성 야시장에는 지난해 137만 명이 찾으면서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목일이자 한식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펼쳐집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경북 서부 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거리마다 노란 개나리부터 철쭉, 벚꽃까지 꽃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비가 내리긴 했지만 아직 봄꽃들이 가득한데요. 다가오는 주말에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져 나들이 가시기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 예상됩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점차 더 올라 20도를 훌쩍 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 이어지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을 챙겨 체온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대구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경북은 보통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10도, 김천은 9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19도, 김천도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7도, 봉화는 5도로 어제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19도, 봉화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기온은 11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16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이 20도를 넘나들며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